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료맨스쿠나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료맨스쿠나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 세간의 최강자로 작품의 시작이 주인공 이타도리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펼쳐지게 되죠. 그런 스쿠나가 귀멸의 칼날 세간에 있었어도 또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술쟁이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숯을 내다 팔며 살아가는 성실한 소년이었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숯이 모이자 마을에 팔고 오겠다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탄지로 마을에 도착하자 숯을 팔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떤 아저씨가 탄지로에게 너는 스쿠나 산에서 내려왔냐며 그 산에는 예로부터 어떤 귀신이 봉인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진짜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에이스상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느냐며 손사래를 쳤고 그 아저씨는 탄지로의 얼굴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잃고선 사실 그건 귀신이 아니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 같은 존재라고 그 신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질 테니 한번 시험을 해보라며 놀렸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해가 저물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산으로 올랐는데 그때 아까 그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그런데 사실 그 산은 대대로 탄지로의 조상인 카마도 가문의 영역이었고 남을 하기 위해 산 곳곳을 다녀왔던 터라 모르는 곳이 없었는데 어린 시절 아빠 탄지로가 탄지로에게 저곳만큼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고 혹시 그곳이 그 아저씨가 말했던 신이 있는 곳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옆길로 새서 작은 틈의 동굴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 안쪽에 들어가자 무슨 종이가 쌓여진 어떤 물체가 있었죠. 탄지로는 그걸 들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동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예민한 후각을 가진 탄지로는 그게 마치 육포와 비슷한 냄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포 같은 게 20개가 놓여져 있었기에 탄지로는 누가 여기에 제사 음식을 놔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라 그 육포를 한 입에 삼켜버렸죠. 그렇게 한 개를 먹자 더욱 허기가 졌고 갑자기 이것들을 전부 다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이어서 3개를 더 먹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현기증과 함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어두운 의식에서 어떤 기괴한 모습을 가진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는 내 손가락을 먹고도 죽지 않다니 네 녀석이 나의 그러신 건가? 라며 말했고 탄지로는 손가락이요? 제가 먹은 게 손가락이었어요? 라며 구역질했는데 그는 힘이 필요하다면 다시 찾아와 내 손가락들을 더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고 단순한 꿈을 꾼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동굴을 빠져나왔는데 이미 날은 저문제 오래 거의 새벽녘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가까워오자 뭔가 피냄새가 난다는 것이 느껴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기에 빠르게 뛰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가족들이 전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탄지로는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여동생 네이코를 제외한 모두 이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탄지로는 희미하게 숨이 붙어있는 네이코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 아래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코가 오니로 변해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고 그때 기살대 검사 기우가 나타나 네이코는 오니가 되었고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는 내 동생이며 인간을 해친 적이 없으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기우는 오니는 언젠가는 인간을 죽이게 될 테니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며 네이코에게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구하기 위해 기우에게 덤벼들었지만 엄청난 훈련으로 다져진 기우는 손쉽게 발라버렸고 너같이 약한 녀석은 이렇게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다며 윽박을 질렀죠. 그런데 그 순간 기우는 탄지로에게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어떤 오니보다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위압감이었기에 온몸이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기우는 네이코가 탄지로를 지키려는 액션을 취했기에 이 둘은 아무래도 지금껏 만났던 이들과 다르다며 어떤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고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그 무언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기우는 탄지로에게 귀살대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했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기우의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콘지는 탄지로가 성실하고 열심히 수련에 임하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출난 재능은 없어 보였고 선별 시험을 통과할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여차저차 물의 호흡을 잃게 되어 선별 시험에 나가게 되었고 여러 부상을 입으며 겨우 손원이를 물리쳐 선별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귀살대원이 되자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들을 퇴치했고 어느덧 흘러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오니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곧바로 쫓아가 그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태초의 오니 무잔. 무잔은 인간인 척 행세를 하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해 칼을 빼들지 못했고 무자는 그 틈에 일반 시민 한 명을 오니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킨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오니가 된 시민을 막으며 놓친 무자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의식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며 크크 나약한 녀석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결단하지도 못하는 애송이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오니 타마요가 탄지로를 도와줬고 방금 전 오니는 태초의 오니 무장이라는 이야기와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무장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를 대체한 후 12개월의 피를 모으기 위해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기인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만나 전 12개월인 쿄가이를 처치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는 순탄하게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임무인 나타곤 산에 들어가 거미 오니들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거미 오니들은 수많은 오니들 그리고 다양한 능력의 오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에 한꺼번에 그 오니들을 상대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이치와 이노스케가 함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니들을 처치하는 데 애를 먹었고 제이치는 형 오니 거미에 독까지 당해버린 상태 그리고 이노스케 역시 아빠 거미 오니의 괴력에 당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거기에다가 그곳의 우두머리는 하야노 루이였기에 탄지로는 아무리 물의 호흡을 사용해도 루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의 위기를 느낀 네이코가 탄지로를 도와주기 위해 루이에게 대항을 했지만 실전 경험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에 루이의 거미줄에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고 루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선 네이코를 자신의 가족으로 넣겠다는 욕심을 내비쳤죠. 탄지로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은 죽고 네이코는 평생 이 오니의 밑에서 얼굴을 바꾼 채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를 했는데 자신의 몸은 이미 루이에게 배어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분만 토하고 있자 루이는 그런 탄지로를 보며 꼴사납다고 조롱하며 거미줄로 탄지로의 다리임줄을 베어버렸고 내 녀석은 다신 검사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고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분명히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는데도 탄지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몸의 상처들도 전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이는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손짓을 하자 루이의 목이 쓱 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죠. 탄지로는 어느새 스쿠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스쿠나는 천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로구나 라며 몸을 슥 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일륜도의 목이 베인 것이 아니라 소멸되지 않았기에 다시 목을 붙였지만 주변에 있던 거미오니들이 루이의 목이 베인 걸 보고선 스쿠나에게 덤벼들었고 스쿠나가 가볍게 손짓하자 자신에게 다가오던 거미오니들의 팔다리가 전부 다 썰려버리며 쓰러지게 되었죠. 루이는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말하자 스쿠나는 크크 어린 녀석이 건방지구나 라고 하며 다시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려 루이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루이는 그 압도적인 전투력에 할 말을 잃었는데 스쿠나는 천년 전에 주술을 쓴 녀석들은 전부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녀석이 있었던 건가? 라고 하며 조각나버린 거미오니들 사이를 저벅저벅 걸어왔고 이노스케와 제이치는 탄지로? 너 탄지로 맞는 거냐? 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스쿠나는 그들을 돌아보며 누가 내게 감히 말을 붙이는 거 허락했나? 라고 했고 제이치는 탄지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자 스쿠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치와 이노스케를 그대로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아까 전 탄지로는
탄지로는 루이에게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느낀 순간 머릿속 의식에서 스쿠나가 내가 힘을 빌려줄까? 라고 말을 걸어왔고 탄지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스쿠나는 단 조건이 있다며 이곳에 있는 인간 중 단 한 마리만을 살려줄 테니 그 한 마리는 네가 고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곳에는 레이코와 제이치, 이노스케 그리고 다른 귀할대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씩 웃으며 단호하게 단 한 마리만 고르거라 아니면 좋은 이들에게 전부 다 죽는 선택을 하던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머리를 쥐어뜯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동생 레이코를 고를 수밖에 없었죠. 루이는 같은 편끼리도 죽여버린 거냐? 라고 말했고 스쿠나는 누가 같은 편이라는 거냐? 라고 불쾌하듯이 쳐다보며 주변에 있는 오니들과 루이를 계속해서 참격으로 몸을 절단해버렸죠. 그러다가 스쿠나는 너희들은 태양의 성질을 닮은 철로 베면 소멸하는 하등한 존재라고 했었나? 라고 하며 탄지로의 일륜도로 슥 자신의 팔을 베었고 반전 수식으로 다시 재생해버린 뒤 즉석해서 자신의 수식에 태양의 성질을 부여했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거미오니들을 잔인하게 참격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유유히 걸어나가며 레이코를 제외한 보이는 모든 귀할대원 그리고 오니들을 전부 베어 죽여버렸죠. 그렇게 나타고마 사이는 레이코와 탄지로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탄지로는 자신 때문에 귀할대원 동료들이 죽었다는 것에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자책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이걸 전부 다 네가 해치운 거냐? 라고 하며 기우가 걸어 나왔고 그 옆에는 시노부 역시 따라오게 되었죠. 시노부는 레이코를 보고선 오니가 아직 살아있다며 공격을 하려고 했고 기우는 그걸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노부의 치우코인 카나오가 다가와 이 산에 남아있는 생존자는 단 한 명 발견했다고 어떤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무라타를 데려왔죠. 그때 마침 귀할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본부로 데려라는 명령을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후 루이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스쿠나의 힘을 사용해 많은 적과 함께 귀할대원들을 죽이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실 기인데 쏘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귀할대 본부로 가게 되었고 귀할대원이 오니인 레이코를 데리고 다닌다는 것에 주들은 엄격한 규율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몇몇 주들은 섣불리 판단해서 안된다며 당주의 재판을 기다렸는데 그때 어떤 한 정보원이 나타고 산의 또 다른 생존자인 무라타가 다른 귀할대원들을 죽인 게 다름 아닌 귀할대원 바로 탄지로라고 지목했다고 했죠. 주들은 그게 정말이냐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편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금중재 이것이 진짜라고 밝혀지면 너와 네이코는 사명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상황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거란 거 알았죠. 그런데 그때 시노부는 너무 억지로 범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자신이 봤을 때 죽은 귀할대원들은 칼보다 훨씬 얇은 것에 베어 있었고 탄지로의 칼에는 탄지로의 피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인간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타가 발견된 것은 구덩이였기에 그가 정확히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란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이후 무부야시키 당주도 나와 레이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었다며 탄지로는 하야노 오니를 잡았으니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인재라고 그와 레이코를 동행하게 하는 걸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탄지로는 양심에 매우 걸렸지만 이미 레이코를 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만큼 레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후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 뒤 탄지로는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비 여택에 머물면서 전집중 호흡 상륙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무한열차에 가서 주를 도우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무한열차에 탄 뒤 염주 랭곡 쿄조로를 만나게 되었죠. 쿄조로는 탄지로를 반겨주며 함께 무사히 임무를 헤쳐나가자며 기운을 북돋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무원이와 검표를 했고 그 뒤 얼마 있지 않아 탄지로와 쿄조로는 잠에 스르르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둘을 향해 다가가던 하얀인 엠무는 최근 하야노 루이가 죽고 나서 무장히 어리바다 하얀들을 전부 다 숙청했는데
유일하게 무잔에게 인정받아 피를 더욱 부여받고 강해진 하연이었습니다. 그는 무한열차에 들어온 이들을 숨은 헬기술로 재운 뒤 정신의 핵을 파괴해 폐인 상태로 만들고 처치해버리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2명밖에 되지 않으니 직접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부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일단 더 약해 보이는 탄지로의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자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이 가득했고 탄지로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엠무는 무의식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스쿠나가 어딜 건방지게 나와 같은 곳에 발을 디디냐며 손가락을 까딱했고 엠무는 온몸이 갈갈기 찢겨져 버렸죠. 엠무는 화들짝 놀라 탄지로의 무의식이 밖으로 나왔고 그 여파로 수면 헬기술이 해제가 되어 쿄요로와 탄지로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또다시 수면 헬기술로 재워버리면 그만이라며 손을 들어 헬기술을 쓰려고 했지만 순간 방금 전 본 스쿠나의 모습이 떠올랐고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이라 그런지 덜덜 떨리며 헬기술이 나오지 않았죠. 부자 앞에서도 능청스럽게 평정심을 유지하던 엠무였지만 스쿠나 앞에서는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쿄요로는 곧바로 화염의 오르시안에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다행히 엠무는 이미 이들이 오기 전부터 열차에 자신의 해포를 집어넣기에 목이 베어도 죽지 않고 열차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죠. 그 뒤 엠무는 열차 내부에 촉수들을 끄집어내 승객들을 위협했고, 쿄요로는 승객들 중 단 한 명도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네이코와 탄지로 역시 그런 쿄요로를 도왔고, 쿄요로는 촉수를 계속해서 베어내다가 귀가 강하게 모여있는 맨 앞칸으로 가게 되었죠. 쿄요로는 타고난 감각으로 엠무의 헬기술을 피하며 엠무의 눈들을 베어버렸고, 자신의 본능이 이 열차 맨 앞칸이 엠무의 목분이라는 것을 느껴 그대로 화염의 호흡으로 열차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열차는 달선하며 넘어졌고 엠무는 비로소 소멸하기 시작했죠. 쿄요로는 그 여파로 다친 승객들을 모두 구조했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아무도 죽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하느냐고 물었고, 쿄요로는 나는 약한 인간들을 돕기 위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쿄요로는 돌아가신 엄마의 유언에 따라 지금껏 다른 인간들을 위해 봉사해왔는데, 쿄요로가 지금껏 참여했던 임무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쿄요로는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기가 느껴졌고 쿄요로는 그대로 칼을 빼들고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죠. 탄지로는 무슨 일이지? 라며 돌아봤는데 그 순간 눈에 상해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탄지로에게로 뛰어와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탄지로는 그 빠른 속도에 반응하지 못한 상황이라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쿄요로가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고 어째서 내가 아닌 탄지로를 공격하는 거냐고 물었죠. 아카자는 약해 빠진 녀석을 먼저 처치한 다음에 메인 이벤트를 즐기려 한 것이라고 했고, 사실상 적고만은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며 쿄요로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쿄요로는 자신이 염주 랭고 쿄요로임을 밝히고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등비등한 실력으로 싸웠지만 점차 아카자가 템포를 올리자 쿄요로는 밀리기 시작했고 몸에는 부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눈으로는 그 둘의 싸움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기에 자신이 합세한다고 해도 그저 방해만 될 뿐이겠다며 그토록 수련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냐며 분통했습니다. 아카자는 쿄요로에게 너 같은 실력자를 이렇게 죽여버린 것은 아깝다며 오니가 되지 않겠냐고, 오니가 되면 지금 얻은 상처쯤은 전부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쿄요로는 자신 죽더라도 인간으로서 죽겠다며 오니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다면 죽어버리라며 파괴사 공격으로 쿄요로를 더욱 압박했고, 쿄요로는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을 시연해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엠무와의 싸움과 아카자에게 입은 부상들로 인해 연옥의 파괴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에 아카자의 목을 벨 수가 없었고 아카자의 공격으로 복부를 꿰뚫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는 그런 탄지로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버리며 탄지로에게 파괴사를 날렸고 탄지로는 그 공격에 맞고 그대로 튕겨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카야는 이제 사실상 쿄요로는 이대로 놔두어도 죽을 목숨, 탄지로나 잔인하게 괴롭히겠다며 다가왔고
탄지로의 팔다리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버렸죠. 그때 네이코가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지만 아카야는 네이코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확실히 이온이는 신기하다며 부자님에게 한번 데려가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네이코를 그대로 못 움직이게 붙잡았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를 풀어주라며 소리를 쳤지만 아카자는 약자의 야오성 따위 공허할 뿐이라며 약하게 태어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라면서 탄지로를 발로 걷어차버렸죠. 그렇게 아카자는 네이코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고 뒤를 돌아보니 탄지로가 스쿠나의 모습이 되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팔다리가 부러졌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고 스쿠나가 손짓 한 번을 하자 아카자의 팔 한쪽이 그대로 잘려나가며 네이코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아카야는 순간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니 녀석은 뭐지? 라고 하며 팔을 다시 재생했는데 스쿠나는 내가 너 따위 약한 벌레의 물음에 대답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하며 다시 아카자의 팔다리를 참격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다시 팔을 재생시킨 뒤 파괴살 나침을 시전했는데 나침은 상대방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예측하는 기술 저 녀석의 어마무시한 투기는 아주 잘 읽을 수 있다며 이제 그 참격들은 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스쿠나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시고 웃었고 그러고 보니 니 녀석은 채술을 위주로 하는 건가? 라고 하며 아카자에게다가 채술로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너무나도 빠른 스쿠나의 공격을 나침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고 온몸의 뼈가 박살나며 터지기를 반복했죠. 스쿠나는 그런 시시한 실력을 가지고 약자의 아우성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냐? 라고 웃었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자신의 최대 기술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강 시전에 스쿠나를 공격했지만 스쿠나가 다 한번 참격을 날리자 아카자의 목이 날아가 버리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는 저 멀리에 있는 무한열쇠 쪽을 보고선 손짓을 한번 했고 그곳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들이 전부 참격에 베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큐요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피를 토하며 소리쳤고 스쿠나는 니 녀석은 절대로 민간인들을 죽게 놔두지 않겠다고 했었나? 이거 참 유감이군 이라며 큐요로에게 다가간 뒤 반전술식으로 큐요로의 몸을 전부 회복시켰죠. 큐요로는 자신의 부상이 전부 낫자 그대로 화염의호흡을 시연했고 스쿠나는 내가 네 녀석을 살려줬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큐요로는 선량한 민간인들을 죽이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나는 내 책무를 다하겠다. 라고 하며 풀파워 연옥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스쿠나는 손가락을 슥 움직이며 해를 시연했고 큐요로의 연옥은 스쿠나의 참격에 상쇄되며 몸통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스쿠나는 애써 살려놨더니 내게 덤비다니 네 녀석의 그 신념만큼은 진짜구나. 네 이름은 기억해두겠다. 라며 다시 탄지로의 몸으로 돌아갔고 탄지로는 펼쳐져 있는 잠글을 보고 다시 절규를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무한열차 임무 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있었는데 자신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큐요로까지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이 나서게 되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의 고양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하얀홀 루이의 피, 하얀일, 엠무의 피, 그리고 상해삼 아카자의 피까지 아주 귀중한 피를 모아주어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는 실험을 잘 진행 중이라며 가능하다면 더 많은 피를 보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탄지로는 막상 또 네이코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코를 우선시하자고 자신을 다일렀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번처럼 참변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무슨 수를 써야만 했고 스쿠나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예전 자신이 살던 스쿠나 산으로 찾아가 스쿠나의 손가락이 봉인되어 있던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횃불을 이용해 그곳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곳에는 어떤 오래된 수기가 있었고 그것을 읽어왔습니다. 스쿠나는 천년 전 주술사들이 활동하던 해안시대에 태어난 최악의 주술사로 태어날 때부터 4개의 팔과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막강한 힘으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죽여버리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기에 그를 죽이기 위해 능력 있는 모든 주술사들이 모여 싸웠지만 결국 스쿠나에게 패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스쿠나 역시 사망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스쿠나의 몸은 불로 전부 다 태워도 20개의 손가락은 남아있었고 그 손가락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기에 최후에 남은 줄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손가락을 강력한 결계와 함께 이곳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결계나 봉인이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풀려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탄지로는 혹시 타마요시라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연구해 어떤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손가락들을 전부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지로에게는 다음 임무인 환락의 거리에 가서 음주 탱겐을 만나라는 까마귀의 알림이 왔고 탄지로는 일단 그 임무를 향해 갔죠. 탱겐은 유곽에 사형급의 오니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하다가 실종이 된 자신의 아내 3명을 찾는 것과 오니의 행방을 쫓으라며 시노부의 측후인 카나오와 함께 잠입 수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카나오와 나비저택에서 함께 수련하며 가까워졌었는데 카나오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가 탄지로 덕분에 조금씩 감정이라는 걸 찾아가고 있었고 탄지로 역시 카나오에게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들은 유곽에 잠입해 오니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카나오가 금방 오이라니 와라비메가 오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와라비메의 정체는 상현육 다키 역시 날카로운 촉으로 카나오가 기다렸다온이라는 걸 알아챘고 그녀를 곧바로 납치해 지하 감옥에 보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에 둘은 격돌할 수밖에 없었죠. 카나오는 주에 필적하는 실력을 지닌 검사였기에 다키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소동을 들은 탄지로 역시 합류해 다키와 싸우기 시작했고 다키는 원래의 힘을 되찾은 후 더욱 강하게 그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그때 음주탱년이 빠르게 다가와 소리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이번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스쿠나의 도움 없이 무난히 승리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베어서 계속 울고 있는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고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기습을 했죠. 탱기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지명상은 피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살짝 베이고 말았고 이후에 카나오가 규타로에게 덤벼들었을 때 카나오 역시 규타로에게 밀려 몸 곳곳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탱게는 이 정도쯤은 괜찮다며 다시 카나오 탄지로와 함께 다키 규타로 남매와 싸웠지만 규타로의 공격에는 독이 묻어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몸무게 적게 나가는 카나오 같은 경우는 얼마 가지 않아 온몸이 마비가 되어 리타이어 되었고 탱긴 역시 점차 움직임이 느려지며 탄지로 역시 규타로의 독에 당하고 말았죠. 규타로는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탄지로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기어갔습니다. 규타로는 그 모습을 보고선 도망치는 꼴이 아주 우습다며 저벅저벅 따라가며 탄지로의 몸을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기어갔죠. 탄지로가 기어간 곳은 네이코가 담겨있는 나무 가방. 규타로는 응? 거기에 뭐라도 있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튀어나와 규타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는 네이코의 공격을 전부 받아치며 압도했고 탱겐이 뛰어와 공격을 했지만 규타로는 탱겐의 한쪽 팔과 눈을 베어버리며 승기를 다잡았죠. 카나와 탱겐은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었고 다키는 이 여자아이는 이쁘장하고 강하니까 내가 잡아먹어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팔이 잘려 날아갔고 규타로는 엄청난 위압감에 그곳을 주시했는데 그곳에는 스쿠나가 씩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규타로는 방금 전 탄지로의 몸을 전부 난도질해놨는데 상처 하나 없으며 자신의 독의 기운도 다 사라졌단 것에 말이 되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을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는 다키와 규타로의 다리를 참교육을 날려 넘어지게 만들었고 이게 너희들과 나의 눈높이다 라고 했죠. 규타로는 이 정도 위압감을 가진 상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았고 다키 역시 그저 덜덜 떨면서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너네들의 주인인 무잔이라는 녀석이 있는 곳을 말해라 라고 말했고 규타로는 여기서 거역하는 순간 자신들을 곧바로 퇴치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무한성으로 가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줬죠. 스쿠나는 너희들의 주제를 잘 알고 있구나. 상으로 너희들이 도망칠 시간 주겠다. 5초 줄 테니 당장 여기서 꺼져라 라고 하며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의 규타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바로 튀기 시작했는데 다키는 여전히 스쿠나의 위압감에 온몸이 떨려 몸을 움직이지 못했죠. 규타로는 이 바보 같은 녀석 도망가 라고 했지만
타키는 눈물을 흘리며 몸이 안 움직여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의 카운트는 약속한 시간에 닫아들여야 했고 규타로는 어차피 타키와 자신은 둘이자 하나 자신이라도 도망간다면 타키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타키를 두고 도망갔죠. 하지만 스쿠나는 카운터를 다 센 후 참격을 날려 타키와 멀리 있는 규타로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어째서 난 도망갔는데? 라고 했는데 스쿠나는 네 녀석들은 하나이자 둘 하나가 도망치지 않았으니 둘 다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며 웃었죠. 그렇게 다키 남매를 소멸시켜버리고 카나오와 텐겐에게 다가간 스쿠나. 그들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스쿠나가 반절수식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카나와 텐겐은 여전히 두려운 눈빛으로 스쿠나를 바라봤는데 스쿠나는 피식 한번 웃더니 탄지로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카나와 텐겐이 무사하고 주변에 있는 인간들도 무사한 걸 보고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는데 아까 전 탄지로는 규타로에게 당해 죽어갈 때쯤 스쿠나가 탄지로에게 내가 처리해줄까? 라고 제안을 했지만 탄지로는 만약 이번에 몸을 바꾼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이번에도 한 명만 빼고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탄지로는 네이코를 고르면 카나오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차마 허락할 수가 없었고 탄지로는 스쿠나에게 다른 제안을 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져온 스쿠나의 손가락을 더 먹어줄 테니 피달대 동료들이나 다른 민간인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어딜 건방지게 제안을 하려고 하느냐고 불쾌했지만 자신이 탄지로의 몸에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도 손가락에는 봉인이 걸려있어 스스로 섭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만큼 그 제안을 수락했죠. 그래서 탄지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어서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는 나무 가방을 향해 갔고 네이코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 일행은 상인의 오니를 무사히 잡은 것에 포상으로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휴가를 받았는데 텐겐은 자신은 나중에 아이들과 따로 가겠다고 했고 카나와 탄지로 네이코가 함께 대양장이 마을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탄지로는 하주 무이치로와 연주 미치리 그리고 동기인 게냐와 마주치게 되었고 타고난 부침성으로 그들과도 꽤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은 이곳에서 볼 일이 끝났다며 먼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곳에 있는 요리치 인형으로 수련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요리치 인형에서는 예전 태초요 검사인 요리치가 쓰던 일륜도가 나왔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탄지로가 있던 방 안에 사인사 한탱구가 기척도 없이 들어왔고 무이치로는 고은이의 목을 베었지만 여러 개체로 나누어져 그들을 공격했죠. 그곳을 습격한 것은 한탱구만이 아닌 상윤호 교코까지 있는 상황. 모든 검사들은 그들의 습격에 맞서 싸우며 대양장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대양장이 마을은 귀살대에 일륜도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 이곳에 대양장이들이 전멸하면 귀살대는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카나와 탄지로, 게냐 네이코는 한탱고의 분신들과 싸웠고 무이치로는 홀로 교코를 상대했는데 전부 다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무이치로는 교코의 술수에 걸려 수옥발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탄지로 일행은 한탱구의 분신들의 목을 다 한 번씩 베어냈는데도 소멸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죠. 하지만 이윽고 근처에 있던 연주 미치리가 지원을 와 한탱구를 상대로 선전을 했고 게냐 탄지로는 그 틈에 한탱구의 분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무이치로는 수옥발에 갇혀 있었지만 예전 기억을 되찾은 후 반점을 발현해 빠져나오게 되었고 각성한 힘으로 교코와 다시 치열하게 싸웠죠. 하지만 탄지로 일행은 아무리 한탱구의 본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한탱구의 분신들이 합쳐진 조약구텐이 연주 미치리와 카나오를 상대로 압도하고 있었기에 본체를 찾는 게 늦어진다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생각에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에서 스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라면 그 녀석의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녀석을 찾아줄까? 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번에도 스쿠나에게 손가락을 먹이려는 거래로
다른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며 스쿠나의 손가락 2개를 삼키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가 탄지로의 몸에 주도권을 쥐게 되자 스쿠나는 씩 웃으며 어딜 건방지게 이 몸을 상대로 자꾸 협상을 하려는 거냐, 이번에는 단 한 마리만 고르거라 라고 했죠. 탄지로는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손가락도 먹어주지 않았냐고 할랬는데, 스쿠나는 손가락을 먹어준 대가로는 단 한 명만 살려주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제발 이러지 말라며 다들 소중한 동료라며 왜 죄 없는 동료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울부짖었고, 스쿠나는 단순한 영웅일 뿐이다, 내 녀석의 반응을 보는 게 재밌거든, 뭐 말하지 않아도 넌 네이코를 선택하겠지? 라고 하며 네이코의 옆에 다가간 뒤 영역전기에 복마우주화를 시연했고, 그 범위를 네이코가 있는 곳을 제외한 대장장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죠. 그렇게 스쿠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영역의 필수효과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무수한 장벽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절망 그 자체, 대장장이들은 그대로 쏟아지는 그 참기에 베어 죽어나갔고, 교쿠와 대치하고 있던 무이치로는 뭔가 위화감이 들어 순간 하늘을 봤는데, 교쿠는 나와 싸운 중에 어딜 한눈을 파느냐며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교쿠의 몸이 그대로 잘려나갔고, 무이치로 역시 스쿠나의 참격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베어져 두동강이 나버렸죠. 또한 교화쿠텐과 싸우고 있던 연주 미치리와 카나우, 교화쿠텐이 거대한 몽룡을 소환해 그녀들에게 날렸는데 순간 참격들이 쏟아져 몽룡이 조각조각 나버렸고, 교화쿠텐의 몸 역시 잘게 베어져 버렸습니다. 미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지? 탄지로 애들이 본체를 찾은 건가? 라며 기뻐했는데, 카나오의 표정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그 순간 미치리와 카나오에게 참격이 날아와 온몸이 참격에 베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탱구의 본체를 찾고 있던 게냐 역시 그 참격에 당했고,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이곳에 있는 나는 절대로 찾지 못할 거다 라며 안심하고 있던 한탱구의 본체 역시 영역에 걸려 무참히 몸이 갈려버렸고, 그렇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로 몸이 다시 돌아오자 탄지로는 분노하며 스쿠나의 손가락을 일륜도로 마구 공격했는데, 오히려 탄지로의 칼만 부러지고 스쿠나의 손가락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으로 부러진 칼을 버리고 대장장이가 버려놨던 요리치의 일륜도를 들었고, 스쿠나는 그 칼 어쩐지 낯이 익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 칼의 주인이 아무래도 내 봉인을 풀었던 거겠지 라고 했죠. 태초의 호배 검사 요리치는 키부츠지 무장과 마주친 후 그를 죽기 직전까지 배워버렸던 최강의 검사였는데, 무장을 놓치고 방랑을 하다가 소쿠나 산에서 카마도 가문의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그 산에 잠시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곳에 봉인이 되어 있는 게 그의 내비친 세계에 보였고, 요리치는 해외호흡으로 그 봉인을 끊어내버렸던 거였습니다. 요리치는 오니가 숨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봉인을 풀었지만 오니가 아닌 손가락만 있었기에 그냥 나오게 되었고, 카마도 가문의 남자에게 그곳에는 위험한 게 잠들어 있다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일러줬던 거였죠. 결국 해외호흡을 쓰는 검사와 그 해외호흡의 명맥을 이어받은 탄지로가 스쿠나를 깨어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장장이 마을에 지원하러 온 귀살대 검사들이 도착했고, 생존자인 네이코와 탄지로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탄지로 갑자기 문 밖에서 엄청난 살기가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순간 칼을 꺼내들었는데 사주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공격을 겨우 막긴 했지만 이후 날아오는 발차기에 방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밖을 보니 모든 주들이 탄지로를 노려보며 모두 무기를 꺼내든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는데, 탱게는 시치미 때릴 생각하지 말라며 지금부터 귀살대의 이름으로 배신자인 너를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탱게는 탄지로가 대장장의 마을에 가 있는 동안 나타구모산과 무한열차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조사했고, 모두가 어떤 날카로운 참격에 당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선 예전 무라타가 말했듯이 그 범인은 탄지로라고 특정했죠. 자신이 쓰러지기 전 탄지로는 분명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는데 깨어나자 말끔히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것은 아무래도 오니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장장이 말에서 죽은 이들 몸 역시 참격에 배어 있었기에 이번에도 탄지로의 짓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귀살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처형을 하겠다고 했죠. 특히 사랑한 여자인 미치리를 잃게 된 오바나이는 싸늘한 분노를 하며 탄지로를 공개했고, 평소에 탄지로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시노부 역시 탄지로에게 분노의 공격을 퍼붓었는데, 카나오에게 대장장이 말에 가서 쉬고 오라고 명령을 했던 게
바로 자신이었기에 더욱 죄책감이 컸습니다. 탄지로는 현재 실력으로는 주들의 합동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고 탱게는 저 녀석이 무슨 이상한 실수를 질지 모르니 다들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내미가 탄지로의 나무 가방을 꺼내왔고 너도 네 동생이 죽는 걸 몸소 경험해와라 라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장장이 마을에서 사내미의 동생 게냐 역시 죽었기에 똑같이 네이코를 죽여 안갚음을 하려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를 건들지마 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미는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나무 상자를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네이코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탄지로가 예전부터 절대로 인간을 공개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기에 꾹 참고 있을 뿐이었죠. 탄지로는 네이코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네이코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네미와 오버나의 공격에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사네미에게 덤벼들었는데 그때 귀할대 최강의 전력 교메이가 철퇴로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반사신경으로 가까스로 맞긴 했지만 그 충격으로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탄지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 네이코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고 의식으로 스쿠나에게 도와주라고 했지만 스쿠나는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지?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우가 다가왔고 내가 널 잘못 본 모양이다. 내 손으로 끝내주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의 아까 전 사내미가 부숴버린 나무 상자에서 굴러나온 스쿠나의 손가락을 마구 집어먹었고 기우는 뭐하는 거냐며 탄지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의 칼날을 손가락 하나로 막았고 기우는 순간 예전에 탄지로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엄청난 위압감에 뒤로 물러섰죠. 스쿠나는 크크 손가락을 먹어서 강제로 나를 불러내버린 건가? 멍청한 자식 결국 넌 네 몸을 완전히 내게 뺏기게 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내미는 네이코의 목을 베어버렸고 네이코의 몸이 소멸하려고 하자 스쿠나가 빠르게 네이코의 옆으로 다가간 뒤 이건 내 손가락을 먹어준 보답이다 라고 하며 반전수식을 시연해 소멸하려는 네이코의 목을 다시 붙여버렸죠. 또한 20개의 손가락으로 엄청난 주력을 되찾은 스쿠나의 반전수식은 네이코의 몸속에 있는 오니의 피까지 반전수식으로 되돌려버렸고 네이코는 인간으로 재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내미가 스쿠나의 모습을 보고선 곧바로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덤벼들었는데 스쿠나는 이미 네이코를 데리고 저 멀리에 있었죠. 사내미가 언제 저기까지? 저 녀석이 도망간다. 놓치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며 그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가 사내미 앞에 슥 하고 다가왔고 누가 도망을 간다는 거냐? 라고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사내미는 다시 바람의 호흡으로 뛰어들며 내 동생 게냐를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스쿠나는 나는 네 동생이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하며 사내미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습니다. 사내미는 네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냐? 라고 했고 스쿠나는 너는 한낱 날벌레를 죽인 걸 일일이 다 기억하나? 네 동생이 내겐 그런 존재였겠지 라고 웃었죠. 그의 사내미는 찢어 발겨주마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스쿠나가 손짓 한번 하자 사내미의 온몸이 참격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기사대추들은 스쿠나를 사방으로 둘러싸은 뒤 동시에 공격을 했지만 스쿠나는 공중으로 점프해 그 공격을 피했고 교메이가 바이오블 시안에 철퇴를 공중에 있는 스쿠나에게 날리자 스쿠나는 가볍게 주먹으로 툭 그 철퇴를 쳤고 그 철퇴는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교메이는 이 무거운 철덩이를 맨손으로? 라며 당황했고 스쿠나는 이곳이 귀살대라는 곳의 본부라고 했었나? 너네들은 오니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했지? 이제 아무래도 너넨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전부 죽어라 라고 하며 영역전기의 복마호주자를 시연했습니다. 쥐들은 각자 자신의 최강 기술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뛰어들었지만 그 순간 스쿠나의 무자비한 참격들이 쏟아졌고 쥐들은 스쿠나에게 닿지 못하고 모두 베어져 쓰러지게 되었죠. 또한 귀살대 본부 주변에 있던 다른 귀살대원들 역시 모두 영역의 반경에 걸려 살해당했고 우베학 티셔츠 안에 있던 당주는 삼격에 집이 베어져 무너져버리자 그 안에 깔리게 되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크크 너네들 덕분에 탄지로가 이렇게 손가락을 다 먹어준 것이니 너네들의 소원인 무장퇴치는 내가 해주마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쓱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인간이 된 네이코가 스쿠나에게 뛰어와 당장 우리 오빠를 돌려줘 라고 하며 수닥거렸고 스쿠나는 꼬맹이 이제 이 녀석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으니 포기하고 가서 네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난 절대로 오빠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스쿠나를 붙잡았고 스쿠나는 귀찮게 할 거면 죽어라 라고 하며 손을 쓱 들었는데
순간 탄지로의 강한 의지가 흘러들어왔고 스쿠나는 네이코를 죽이지 않고 그냥 떼어낸 후 탄지로 녀석이 그래도 네가 인간으로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죠. 스쿠나는 네이코에게 기껏 오빠가 너를 인간으로 돌려왔는데 내 손에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자 네이코는 울면서 스쿠나를 놓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네이코를 뒤로하고 어디론가로 떠나게 되었고 귀할 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괴멸하게 되었죠. 한편 무자는 상인의 운이들이 귀할 때 검사에게 당했다는 것에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상하고 마치 과거의 단신으로 자신을 베어버렸던 요리치가 떠올라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때보다도 훨씬 강해진 상황, 그리고 이 무한성이 있는 한 요리치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국에 퍼져있는 오니들 그리고 상해는 오니들을 전무무한성에 소집시켜 놓았는데 그때 멀리서 뭔가 소란이 있는 듯 했고 나키메는 무장에게 귀살대 검사가 무한성 안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전에 규타로가 말해줬던 무한성으로 가는 입구를 찾아냈고 나키메의 결계가 젖어 있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 결계를 해제하고 들어와 버렸죠. 스쿠나는 거대한 규모의 무한성 맵을 보고선 벌레들끼리 이런 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건가? 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무장의 명령을 받은 수백 마리의 오니들이 스쿠나를 향해 다가왔고 스쿠나는 날파리들인가? 약한 것들은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라며 손을 쓱 들었고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오니들에게 가볍게 손을 저었고 단 한 번의 참격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오니들의 목이 전부 다 베어져 버렸죠. 그의 엄청난 충격을 먹은 다른 오니들은 스쿠나에게 덤벼들기를 주저했지만 무잔의 저주가 강제로 활동해 억지로 스쿠나에게 덤벼들었고 스쿠나는 가소롭다는 듯이 슥슥 한 번에 100마리씩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반 오니들이 1분도 되지 않아 전부 다 소멸해버렸는데 그때 스쿠나의 앞에 눈에 상현육 표식이 있는 카이가쿠가 다가왔죠. 스쿠나는 그 표식을 보고선 상현육은 죽여버렸는데 또 생긴 건가? 라고 물었고 카이가쿠는 원래 내 실력이라면 상현육 다키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교체혈전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녀석들이 죽어서 이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뭐 벌레들끼리 그렇게 등급도 매기고 참 없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카이가쿠는 크크 네 녀석은 방금 전 오니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술을 여러 번 썼으니 이제 힘이 다 빠졌겠지? 내 녀석을 죽이고 나는 상현상까지 올라가 버릴 테다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원래 번개호흡을 쓰는 기살대 검사였는데 상현일 코쿠시보에게 패배해 오니가 된 변절자였고 오니가 되자 번개호흡에 닿으면 몸이 붕괴되는 사기적인 혈기술까지 얻어 엄청난 강자가 된 상태였죠. 그렇게 카이가쿠가 빠르게 스쿠나에게 뛰어들었는데 스쿠나에게 가까이 갔음에도 왠지 공개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자신의 몸 쪽을 보니 몸은 아까 서있던 자리에 있고 목만 스쿠나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큰 기술이라니 내겐 이게 기본 기술이다 라고 하며 발밑에 떨어진 카이가쿠의 머리통을 발로 으깨버렸죠. 그때 멀리서 수많은 얼음창들이 스쿠나를 향해 날아왔고 스쿠나는 여유롭게 그 창들을 전부 피해버린 뒤 그 창이 날아온 쪽을 쳐다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상인이 도우마가 있었고 도우마는 뭐야 기분 나쁘게 생긴 남자를 상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예쁜 여자 검사를 상대하는 게 좋은데 라며 음흉하게 웃었죠. 스쿠나는 얼음을 다루는 녀석인가? 그 술칙은 너무나도 하찮군 이라고 말했고 도마는 아직 저는 제 기술에 일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라며 여러가지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날렸고 원거리에서의 유리함을 보여주려는 데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런 도마의 생각을 간파하고 빠르게 그 얼음들을 피해 도마에게 접근했는데 도마는 크크 보통 귀살대 검사들은 내 원거리 공격을 피한 뒤 내게 다가와 공격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노린 거랍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스쿠나는 아무렇지 않게 주먹으로 살짝 툭 쳐 도우마의 몸을 그대로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피를 토하며 엄청난 파워다. 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은 끝장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스쿠나는 도우마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설마 네 주변에 있던 그 작은 얼음 결정들로 내게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냐? 라며 가소로워했죠. 도우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스쿠나를 보고선 분명 내 얼음 결정들을 들이마셔 폐가 망가졌을 텐데? 라며 당황했는데 스쿠나는 그따위 것은 내게 닿지 않는다 라며 참격을 날려 도우마의 팔다리를 잘라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상인이답게 빠른 재생력으로 다시 재생을 했고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내 양동 작전으로 공격을 했지만 스쿠나는 참격으로 아무렇지 않게
분신과 도마 본체의 몸을 또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도마는 스쿠나가 지금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을 깔보는 건 용서할 수 없다며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스쿠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게 너의 최대의 얼음인가? 그럼 난 화염으로 보여주지 라고 하며 투가를 시연해 얼음보살에게 날렸고 스쿠나의 압도적인 화력이 얼음보살을 전부 녹여버린과 동시에 도마에게까지 덮쳐 세포 하나까지 남지 않도록 태워 소멸시켜버렸죠. 그 순간 스쿠나를 향해 달의 참격이 날아왔고 스쿠나는 참격인가? 라며 가볍게 손을 뻗어 그 참격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쪽까지 다가온 상헬 코쿠시보가 스쿠나에게 칼을 휘둘렀고 스쿠나의 오른쪽 발목이 날아가 버렸죠. 스쿠나는 이 팔을 벨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가? 아주 벌레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하며 여유롭게 반전수식으로 팔목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로 스쿠나를 보고선 도대체 니혁의 정체가 뭐냐고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니도 아닌 존재 아니냐고 물었죠. 스쿠나는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고 코쿠시보는 속으로 좀 멋진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네 녀석은 눈알이 6개나 달렸구나. 4개는 4개밖에 없는데 말이야. 4개까진 괜찮은데 6개는 좀 흉측하구나 라고 도발했고 코쿠시보는 검사하는 외모보단 실력으로 말하는 법이라고 하며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죠. 그러자 스쿠나는 맨손으로 코쿠시보의 검수를 막아버렸고 코쿠시보는 분명 아까 전에는 팔을 베어버렸는데 왜 이번에는 뵐 수가 없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스쿠나는 아까 널 시험하기 위해 약한 강도로 주력을 강화시킨 것 내가 조금만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켜도 넌 내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럴리가 라고 하며 다시 달의 호흡을 시연해 공격을 했지만 스쿠나는 맨몸으로 전부 맞아도 엄청난 주력량 때문에 칼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스쿠나는 참격이라는 건 말이야 바로 이런 거다 라고 하며 해를 시연했고 그대로 코쿠시보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코쿠시보는 자신의 내비친 세계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당황했고 빠르게 몸을 재생한 뒤에 이런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검사의 모습을 버리고 괴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모든 귀의를 끌어 폭파시킨 뒤 괴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작 그 정도로나마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며 참격을 계속해서 날렸고 코쿠시보는 반응도 하지 못한 상태로 온몸이 썰려나갔죠. 스쿠나는 이제 너도 시시였으니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며 상대방의 몸을 갈아버린 듯한 참격인 팔을 시연해 코쿠시보의 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자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나키메에게 무한성을 움직여 저 녀석의 접근을 막으라고 했죠. 나키메는 명령 받들겠다며 이리저리 스쿠나가 있던 곳의 위치를 바꾸었는데 어느 순간 스쿠나가 무잔의 옆으로 다가와 있었고 손짓을 하자 나키메의 목이 참격에 베어지며 무한성과 함께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잔과 스쿠나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무잔은 스쿠나를 보더니 설마 이 녀석 저주의 왕 스쿠나냐? 라고 물었죠. 스쿠나는 놀랐다는 듯이 나를 알고 있나? 라고 물었고 무자는 분명 예전 유관의 술사 고조사토를 주축으로 한 모든 줄사들의 희생으로 네 녀석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사토루? 천년 만에 듣는 이름이군. 확실히 그 녀석은 내 기억에서 잊히지 않을 정도의 강자였지만 결국 내 손에 반으로 갈라져 죽게 되었었지. 뭐 그 여파로 나도 결국 힘이 다 있었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미리 주무라가 되는 술식을 써놨었기에 손가락의 형태로 살아남았고 운이 좋게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네 녀석은 보아하니 그 주술대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비겁한 줄사의 후예인 것 같구나 라고 했죠. 무자는 모든 줄사들이 모여 스쿠나를 잡자고 했을 때 유일하게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참가를 거부했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주술을 연구하던 키부츠지 술사의 아들이었고 그는 자신의 아들의 몸에 그 술식을 실험을 한 뒤 오니의 힘을 얻게 된 무잔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무잔은 스쿠나에게 네가 과거에 아무리 강한 술사였다고 해도 나 역시 1000년 이상의 힘을 쌓으며 지내온 최강의 오니 진정한 최강자가 누군지 보여주마 라며 촉수를 끄집어내 스쿠나를 공개하기 시작했죠. 스쿠나는 무잔의 촉수들을 뒤로 쭉 밀려가 주변에 있는 바위산에 부딪혀 무너져버렸고 무자는 역시 천년의 공백은 아주 크지 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스쿠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어 나오며 역시 약한 녀석은 천년이 지나도 약한 건가? 고조 사토로의 싸움처럼 재밌는 거 기대했더니 라며 아쉬워했죠. 그의 무자는
허풍 떨지 마라 라고 하며 에너지를 모아 스쿠나에게 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스쿠나가 있는 곳이 조토화가 될 때까지 더 웃었습니다. 무자는 이 정도면 해치운 건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자의 목이 참격에 베어 슥 떨어져 버렸고 먼지 속에서 스쿠나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왔죠.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라 다시 목을 붙였는데, 스쿠나는 너는 힘만 쓸 줄 알고 기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구나. 네 혁의 방식이라면 넌 너보다 힘이 약하지만 기술 좋은 녀석에게 패배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아니야, 나는 이 세계의 최강이다. 그 누구도 나를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스쿠나는 그대로 무자의 몸을 참격으로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무자는 이딴 공격들은 내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회복해버리면 그만. 네 혁의 주력이 먼저 떨어지느냐 내 재생력이 먼저 떨어지느냐의 싸움이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네가 나와 대결될 거라고 생각하다니 불쾌하기 짝이었구나 라고 하며 영역 전개 복마어주자를 시전했고, 무자는 이건 뭔가 확실히 위화감이 들어 스쿠나의 곁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자의 몸에 셀 수 없는 참격들이 쏟아지며 무자는 전부 토막이 나버리게 되었고, 무자는 그 빠른 참격에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는 이대로는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며 예전 요리치와의 싸움에서 도망친 것처럼 수천 개의 유편으로 쪼개져 도망가려고 몸을 폭파시켰죠. 하지만 복마어주자의 영역 안에 있는 무자의 유편들은 모두 어주의 반경에 들었고 필중효과 대상으로 지정이 되며 그 유편들을 전부 다 참격으로 갈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죽을 순 없다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최강의 존재라고 소리치며 몸이 소멸해갔고, 스쿠나는 작별이다 대초해오니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 라고 했죠. 그 뒤 스쿠나는 혹시라도 무잔처럼 숨어있는 줄사들이 있나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세계에는 귀할 데도 없고 오니들도 없어 자신에게 흥미를 유발할 이들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아 몹시 심심해졌습니다. 따분한 것이 싫었던 스쿠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살아남은 오니 타마요. 타마요는 무잔을 증오했기에 무잔을 죽여준 스쿠나의 편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똑똑한 두뇌로 스쿠나가 흥미를 느끼 다른 세계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쿠나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세상의 것, 다른 세계에 가려면 주물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스쿠나는 이대로 이런 재미없는 세상에 살 바에는 다시 주물이 되어 자신이 깨어나게 돼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타마요가 만들어 놓은 결계에 자신의 주력을 넣어 가동을 시켰고, 다시 스스로 20개의 손가락으로 주물이 되는 형태가 되어 그 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스쿠나의 영혼이 빠지자 그릇이었던 단지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된 네이코와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쿠나의 손가락은 어떤 미래의 세계에 도착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그 손가락을 집어먹게 되어 다시 스쿠나가 눈을 떴고, 그의 앞에는 안대를 낀 줄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스쿠나 귀칼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스쿠나를 주세전 세계관과 다시 이어주며 반복되는 인연에 대한 열린 결말로 끝을 맺어봤습니다. 최악의 주술사인 스쿠나답게 거의 멸망 엔딩을 하는 게 캐릭터를 잘 살린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봤네요. 오늘의 가상시널에 대한 감상평만이 남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